깊은 강물에 잠겨있던 2500년 전의 미스터리. 고고학 발굴상 극히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내 최초 머리 없는 인골이 발견된 것이다. 인골의 머리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일까? 사라진 머리가 전하는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자, 정선 동강을 따라서 정선 읍내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996년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리. 댐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내려 가자 이곳에서 2500년 전의 유적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110만여 평에 이르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눈길을 끄는 무덤 하나가 발견됐다. 잘 보존된 석관매의 덮개돌을 드러내자 머리가 없는 인골이 있었던 것. 치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무덤의 크기도 머리 부분에 여유 공간이 없었다. 매장 당시부터 머리 없이 묻힌 것이다. 무덤의 주인은 어떤 이유로 머리 없이 몸만 묻힌 것일까? 인골이 발견된 마을에서 주목할 만한 유적이 발견됐다. 마을 주위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도란. 길이 300m, 폭은 2m에 달했다.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도랑으로 함정용으로 만들어 놓은 환호였다. 특히 도랑 안은 좁다랗게 홈을 파놓았는데 발이 낀다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다. 환호를 따라 일정한 간격의 커다란 구멍도 발견됐다. 이는 나무 기둥을 박았던 자리로 마을을 둘러싼 나무 울타리, 목책으로 밝혀졌다. 긴 도랑과 높은 나무 울타리, 이 모두가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이중의 방어시설이었던 것이다. 그 옛날 사람들은 왜 겹겹이 철통 같은 방어체계를 갖추어 놓았던 것일까? 머리 없는 무덤에 주인이 살던 당시 마을 상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부여 송국리 유적지를 찾았다. 송국리 유적지는 진주 남강 유적지와 같은 시기로 알려진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다. 마을 방어시설인 환호와 목책은 이곳에서도 발견됐다. 2500년 전 당시 마을은 철통 같은 방어를 해야만 했던 극도의 긴장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머리 없는 인골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바로 마을 안에 있었다. 불에 타서 지붕이 내려앉은 네모형 집터에서 발견된 화재의 흔적들. 반면 마을 밖 원형 집터는 화재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원형 집자리가 네모 집자리 마을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다. 당시 부족간 전쟁이 빈번했고 그런 이유로 마을은 철통 경비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폐허가 된 집터, 머리 없이 묻혀야 했던 한 청동기인의 죽음, 그 모두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2500년 전 전쟁은 왜 시작된 것일까? 머리 없는 인골이 묻혀있던 남강 유적지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특이한 흔적이 발견됐다. 불에 탄 곡물들. 조사 결과 보리, 수수 같은 곡류로 밝혀졌다. 목재 농기구도 발견. 당시 농경 문화가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농경 발달이 불러왔을 풍요로움.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생겼고 그로 인해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시작됐다. 농경이 식량 확보의 주된 방법이었던 섬.
세계를 지키기 위해 부족 간의 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머리 없이 묻혀야 했던 한 죽음은 2500년 전 격동하던 시대적 변화를 생생히 말해주고 있었다. 논산 육군훈련소. 참호를 파던 작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땅속에 묻혀있던 기이한 물건 때문이었다. 수천 년 전 고대의 신비를 간직한 유물. 불가사의한 역사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름 21.2cm의 원형 유물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수많은 직선을 이어서 그려진 삼각형, 100여 개의 동심원. 원안에 새겨진 수많은 무늬는 확대경을 대고 봐야 할 정도로 세밀했는데 13,000개가 넘는 정교한 선.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0.3mm에 불과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화려하게 새겨넣은 디자인. 어떻게 이런 기하학적인 규칙성을 고려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대체 이 유물은 어디에 쓰이던 물건이며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걸까? 의문의 원형 유물이 발굴된 지 10여 년 뒤 다음에 뭐 천천히 미스테리한 유물에 대한 계속 정체가 살펴봐야지. 밝혀지게 된다. 1971년 전라남도 화순 대곡리 발굴 현장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적석 목관묘 안에 다양한 청동 주조물들이 들어있었다. 청동으로 만든 컵, 청동기 시대의 의식용 기구인 청동방들, 그리고 원형의 청동 주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청동기 시대 거울이었다. 10여 년 전 논산에서 발굴된 원형 유물과 유사한 형태, 거울에 새겨진 무늬의 차이만 있을 뿐 두 유물의 모습은 거의 동일했다.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현존하는 청동 거울 중 가장 뛰어난 작품. 논산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은 10여 년 만에 국보로 지정됐다.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고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 단위. 잔무늬를 뜻하는 세무. 그렇게 청동 거울의 이름은 한유 세문경이 되었다. 잔무늬의 높이 0.007mm 혹은 0.05mm. 확대경을 대고 봐야 할 정도로 세밀한 무늬. 이처럼 뛰어난 청동 주조물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0여 년 전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리도 정교한 선을 새겨넣을 수 있었던 걸까? 현대의 주조기술로는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유물, 한유세문경의 제작 과정을 추정해봤다. 원형 크기에 맞게 톱니를 만든 후 판을 돌려 동심원을 그린 이후 작은 원안에 10,000개가 넘는 선과 100여 개의 동심원을 새겨넣는데 1mm 안에 머리카락 크기의 무늬가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